자, 안녕하십니까?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기다려도 안 오시네. 저랑 같이 하시죠. 이번 시간은 우리가 검정원 진단평가 작성하는 게 시험을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성능 점검을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성능 점검도 용지에다가 답을 먼저 쓰고 나중에 오염할거에다가 답을 작성한다고 카드를 체크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얘가 10점짜리고 진단평가서 작성은 90점입니다. 90점. 평가서 작성만 잘 해놓으면은 다시 또 오염할까 넘기는 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평가서 작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기준서 사용이죠. 기준서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차량 상태, 설정된 상태를 확인하여 기준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 됐죠. 그 기재할 적에는 항상 산출식이 있죠. 산출식 밑에는 감점 계수가 있다. 그래서 산출식에다가 해당되는 계수들을 적용시키고 감점 계수 찾아서 적용시킨 다음에 계산기로 눌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따라서 계산기 값을 평가서에다 작성한다 했습니다.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줬다가 순서대로만 진행만 잘 하시면은 충분하게 되는 거고 100점 만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걸 정확하게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K5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K5 시험 보실 적에는 이렇게 등록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증 잠깐 펜 좀 잠깐 얻겠습니다. 낙서를 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등록증을 보시고 이 차는 어떤 차다 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을 어떤 차인지 확인을 하는데 우측부터 위에 거부터 최초 등록일 그죠? 최초 등록일 있고 뭐 용도도 한번 볼 필요성 있죠. 용도도 보고 연식이 있습니다. 연식이 있고 차명은 뭐 K5 승용차네. 그래서 배기량이 있습니다. 배기량 이렇게 동그라미 저처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는 가솔린이네. 이렇게 등록증을 본 다음에 이 차는 최초 등록 27년 7월이고 뭐 자가용이네. 그래서 연식은 2018이네. K5네. 그래서 배기량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등록증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작정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차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나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 마시고 색상이 파란색이네. 쭉쭉쭉쭉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네 하고서 얘네들은 다 단품목 옵션이다 해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면 되겠죠. 주행거리는 이렇고 5만 킬로네. 따졌을 때 17년 오늘 평가일을 오늘로 적용시켰을 때 여기 이렇게 평가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2022년 5월이네. 5월 20년 했을 때 한 5년 됐네. 5년 됐으면 5, 20, 10만 킬로 정도 되는데 뭐예요? 주행거리 좀 짧네 생각하고 얘는 보험 개발하는 기준가이긴 해. 한번 보고 진단 결과가 나와 있고 평가가 나와 있고 이런 정도의 사랑을 평가하겠다 하고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칠 거 문제를 먼저 풀지 말고요. 어떠한 차인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모터가 고장이다. 다음 튜닝 검사를 맞지 않았다. 불법이죠. 튜닝 검사를 맞지 않았다. 불법. 다음에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에서 120 ppm인데 얘가 초과됐네. 이렇게 해서 흙먼지가 있다. 광택이 있네. 전손 이력이 있다 했습니다. 전손 이력. 스마트 키가 고장났다. 수리 견적이 20만 원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볼트 운전석. 어디 갔어 마우스가. 운전석 프론트 도어에 교환이 있다. 그죠?
볼트 풀림 흔적 있으면서 실링 상태가 상이하다. 뭐 이제 교환을 얘기하는 거죠. 교환을. 오일팬에 누유가 있다. 오일팬에 누유가 있는데 비치는 정도다. 미세죠, 미세. 미세. 마우스가 죄송합니다. 오일팬이 비치는 정도다. 트렁크 부위에 긁힘 있다. 사이드 패널 판금 용접 흔적이 있다. 사이드 패널에 판금 용접 흔적. 여기서 보게 되면 동그라미 쳐놓고서 뭐 있어요? 여기서 프론트 도어, 그죠? 프론트 도어. 얘가 좀 섞여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얘네 두 개가 섞여 있다. 생각을 하셔야겠죠.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고에 관련된 거고, 분실이다. 타이어는 이런 상태고, 편마모다. 감점해야 되겠죠. 그래서 2mm다. 감점해야겠죠. 동반석 전동미러, 백미러가 이상이 있네. 그죠? 알루미늄 휠도 이상이 있네. 했습니다. 도어 내부에 찢겨졌다 하면 내장이죠. 유리가 이상이 있다 했습니다. 동반석 등석 조인트 부트, 동력 전달이 이상이 생겼죠. 얘네들은 뭐 없네 해서 여기서 다 뭐뭐뭐 써 있네요. 워터펌프, 가스켓, 냉각수, 매개체도 뚝뚝 떨어진다. 워터펌프가 이상했다.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 먼저 쭉 두 번 정도, 저 같으면 두 번 읽어. 문제를 풀기 전에. 왜? 하나하나 이 책을 넘기면서 문제가 어떤 문제에 있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 읽어보는 게 낫습니다. 다시 빠진 거 없나? 파란색이다. 이렇게 밑줄 내치고 포괄적으로 한번 2차에 대해서 분석을 풀어나가지 말고 분석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문제가 무작정 문제 푸는 것보다 분석을 하자. 분석을 이론차다 했습니다. 이론차. 그러면은 기준서를 열어야겠죠. 차를 봤으면은 기준서를 열어야 되지. 왜? 기준서를 열면서 책자를 넘겨가면은 시험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페이지부터 딱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서는 기본 정보가 있고 종합 정보가 있고 차체 실시 정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본 정보, 종합 정보, 차체 정보, 실시 정보 네 가지가 구분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는 기준서 페이지 따져보면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다. 그래서 기본 정보는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있다. 그래서 5페이지를 열고 7조부터 진행을 하겠죠. 7조부터.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를 작성하면서 뭘 알아야 돼요? 밥 먹기 위해서 수저젓가락 올려놓는다 했죠? 평가하기 위해서 얘를 작성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평가하기 위해서 얘를 작성해야 된다 했습니다. 얘를 기본 정보에서 밥 먹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표는 이렇게 뭐 외워 살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페이지 넘기면서 해당되는 거 기재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본 정보 살펴보면은 뭐 연식은 번호가 달렸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기본 정보 쓰는 것은 기준 가격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 만지지 말고 뭐예요? 요거만 쭉 써나가면 됩니다. 요거만 잔가율까지 형성이 됐을 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기본 정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차량의 등급을 구분하고 잔가율까지 사용량을 구해서 이 차량의 표준 상태 가격, 부정 가격은 얼마다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은 5페이지부터 기본 정보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승용의 1998cc요. 1998cc는 몇 등급?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죠. 그래서 1등급이다. 그래서 1등급을 쓸 수가 있고 등급은 1등급이다. 그래서 쭉 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겨서 페이지 7페이지에 봤더니 7페이지 봤더니 등급 개수가 있네. 이거에 해당되는 등급 개수는 1.4죠. 1.4를 기재를 하고 다음에 페이지를 또 한 페이지 넘기겠죠. 8페이지에 가면은 사용년 총개월 수가 있다 했습니다. 사용년은 따져보면은 22년 5월 그죠? 22년 5월 문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요 밑에다 등록증에서 가서 저기 뭐야 최초 동의를 쓰면 되겠죠. 최초 동의는 17년 7월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사용년 5년에서 동그라미 치고 5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2내에서 쓰고 결론은 12, 60에다가 마이너스 58개월이다 해서 58개월 쓰면 되겠죠. 이렇게 산출됐으면은 계산에 산출됐으면은 여기다 쓰면 되겠죠. 5년이고 총 개월 수는 58개월이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져서 사용년 개수는 0.7이다. 그래서 잔가율은 0.368이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표를. 그래서 문제집의 상단에다가 이 표를 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1단계는 5페이지, 7페이지 등급과 등급 개수. 2단계는 사용년 총개월 수를 구해서 얘네들을 구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년 수와 잔가율을 구한다. 해서 구하는 대로 그대로 밑에다 쓰고 아니 옆으로 쓰고 가로 쓰든지 세로 써서 이 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 표를 만들고 9페이지로 가겠죠? 9페이지. 그래서 9페이지로 가는데 먼저 이거의 문제는 뭐예요? 이거의 문제는 2차는 뭐예요? 보험개발은 기준가액이다 써 있죠? 보험개발 기준가액은 막바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준가액이 된다. 평가에서 쓰는 건 여기 처음 쓰는 거죠. 여기가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기준가액이 얼마다 썼습니다. 보험개발 기준가액에서 9페이지가 넘어가죠. 9페이지 제10조 기준가격은 보험가격과 산출식이 있다. 보험가격이 없을 때는 산출식에 따라 한다. 생각나죠?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로 가겠죠. 11페이지. 11페이지로 가면 보정이 있습니다. 이 보정은 요거라 했죠. 요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보정. 보험개발은 분기별로 발생되기 때문에 보정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A 월별 보정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이다 하면 1%죠? 1%. 5월 달이다 1%를 적겠죠. 1%. 뭐에 133 이게 점 찍으면 되죠? 1%. 그래서 14가 되겠죠. 14. 얘가 A 값이죠. A 값. 좀 전에 문제 분석할 적에 B 값은 없었습니다. 프로모션이 없었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여기다 갖다 쓴다고 했습니다. 쓰고 결과값을 찾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을 다시 1단계 5페이지 7페이지 해서 하고 사용료 총계열수까지 잔가율까지 쓴 다음에 이 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9페이지 가서 기준가격을 찾는다 했습니다. 기준가격 보험가격과 신착가격 감점률 산출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차는 보험가격이기 때문에 보험가격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신착가격은 산출해서 써야 돼. 산출해서 쓴 다음에 9페이지가 넘어가고 기준가격 보정을 해야 되죠. 보정은 A와 B가 있다. A는 보험 가격이 있을 때만 한다. 생각나죠? 보험 가격 있을 때. 프로모션은 있을 때만 한다. 없기 때문에 A 값만 구하면 되겠다. 해서 A 값을 구했어요. A 값을 1%를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시켜서 최종
보정각이 선출된다. 여기까지 평가에서 제일 먼저 여기가 써지는 거죠. 여기까지 써졌어. 여기 써져서 쓴 다음에 표에다가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표가 완성되죠. 표가. 그래서 3단계까지 완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쓴 다음에 사용연수에 번호가 달려 있거나 총계열수에 번호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연식에 번호가 달려 있거나 배기량에 번호가 달려 있거나 하면은 찾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얘는 등록증 보고 여기는 그냥 가져다 번호가 달려 있으면은 여기서 가져다 쓰면 되겠죠. 총계열수. 이렇게 써서 기본 정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기본 정보가 이렇게 해서 기본 정보 완성된다. 기본 정보 완성하는 데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기본 정보 완성되죠? 완성되면은 내려가겠습니다. 종합상태 1조, 13조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 주행거리는 개념을 우리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개념을 14페이지부터 주행거리 산출은 어떻게 해요? 고장했을 때는 여기가 고장했을 때는 30%를 적용시킨다 했습니다. 30% 뭐에? 보정 가격에. 보정 가격. 그런데 주행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의 주행거리는 55.222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많은지 적은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먼저 주행거리 차이를 구해야 돼. 표준에다가 실주행거리 빼는 거죠. 표준에다가 실주행거리 뺀다. 표준 구하는 공식 생각나죠? 14페이지 표준을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주행거리 표준. 개월수 58 곱하기 1.66 곱하기 1000 1단위로 하기 때문에 1000을 곱해준다. 1.6은 만단위, 1000단위입니다. 1000단위. 1.6은 1000단위이기 때문에 1단위로 고쳐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준다. 결과값 나와서 계산기 나와서 나온 즉시 얘를 가져다 뺀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행거리 차이가 얼마다까지 해서 산출식에다 얘를 적는다. 15페이지 산출식에다가 여기를 적는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가격 차이를 해야 됩니다. 가격 차이. 가격 차이는 요거 가격에 10%를 적용시킨다 했습니다. 요거 10% 가격. 그래서 132가 되겠죠. 132. 10%는 132.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은 단가율도 가져다 쓰면 되겠죠. 썼으면은 계산기 누른다. 그죠? 썼으면 계산기 누른다. 먼저 표준주행거리 14페이지는 표준주행거리 구한다. 표준주행거리 나와서 그 즉시 뭘 뺀다? 실제 주행거리 뺀다. 빼서 결과값 나왔어요. 얘는 주행거리 차이다. 그래서 1단계 끝났어요. 2단계는 뭐예요? 10% 가격이다. 10% 가격. 됐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단가율이 0.36%이다. 그랬으면은 공식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공식 가격 차이, 주행거리 차이 그대로 가져다 써서 계산기를 한 방에 누른다.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원래 여기다 정확하게 쓰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쓰겠죠. 마우스가 안 보여요. 플러스 해당되는 100 쓰고 다음이 차대번호네. 똑같아요. 14조 차대번호 똑같아. 이 순서랑 똑같다 그랬어. 차대번호 문제가 있나? 뭐 보았더니 차대번호 문제가 없어요. 막바로 통과.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통과. 15조로 가겠습니다. 15조 배출가스가 있네. 그래서 배출가스 한 번 읽어봤어.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에서 이거 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가 122라고 그랬죠? 분량으로 돼 있어요. 분량으로. 분량으로. 분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솔린 60에다가 요 공식대 써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배출가스는 60 곱하기 등급계수 곱하기 사용용 계수. 등급계수 갖다 쓰고 사용용 계수 갖다 쓰고 결과는 59 나왔나요? 59 나왔으면은 배출가스에다가 얘는 V표 쳐서 넘어가고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죠? 그러면은 배출가스 15조 플러스 16조는 대체 뭐니? 그래서 튜닝이 있습니다. 튜닝. 그죠? 기준서. 평가서도 똑같은 튜닝입니다. 똑같은 튜닝. 튜닝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불법이 아깝게 불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법. 그죠? 그래서 튜닝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불법이다 했습니다. 불법은 어떻게 하라고 17페이지에 불법은 감정계수 등급계수 사용용 계수를 곱해라 했습니다. 헤드램프를 불법 개조했대. 장치입니다. 장치. 그래서 그대로 가져다가 80 갖다 쓰고 등급계수 쓰고 사용용 계수 쓰고 80 써주고 계산기 결과값 얼마 이렇게 나오나 계산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결과값이 나오면은 어떻게 그 밑에다 갖다 쓰면 되겠죠. 여기야 뭐 아까 59 뭐지? 59였나요? 이게 문제를 제가 잘못 적었어요. 배출가스. 59였죠.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17조 특별이력 있네. 특별이력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침수, 화재, 전선, 소리, 공사장 생선. 생각나요? 아, 공사장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 그죠? 전선 소리가 있네. 전선 이력이 있다 했습니다. 전선 이력은 대체 몇 프로를 적용시켜라 했습니다. 10%네. 그래서 10% 공식 보정가격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감점률 10% 갖다 쓰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용량 계수 갖다 쓰고 결과값 찾으면 되겠죠. 기준세에다 쓰고 한다고 해서 기준 쓰고 했더니 어떻게 나와? 이렇게 고정가격 갖다 쓰고 감점률 갖다 쓰고 사용량 계수 갖다 쓰고 93 평가도 쓰고 다음 용도 변경이 있네. 그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용도 변경이 있나 없나. 그래서 페이지 18페이지 보게 되면 18조 용도 변경 그대로 써 있어요. 용도 변경이 있나? 아까 전에 없대. 없으면은 통과하겠습니다.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통과하는 것도 많네요. 그 다음 19조 뭐 있어요? 색상평가가 있다 했습니다. 색상평가 19조 색상평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뭐예요? 파란색이다 유채색이다 했습니다. 유채색은 어떻게 하라고 써있냐? 유채색 감정계수 곱하기 사용연수. 유채색 감정계수는 1등급이에요. 1등급은 100이네. 100 곱하기 공식은 뭐예요? 공식은 어떻게 한다? 유채색 감정계수 곱하기 사용량 계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나왔어 갖다 쓰고
평가도 갖다 쓰고. 다음 넘어가죠. 주요 옵션이네. 옵션은 단품목과 패키지가 있다. 다시 단품목이고 뭐고? 내비 선 패키지. 내비 선 패키지. 내비와 선이 있다. 일단 썬루프만 하는 거죠. 패키지가 있으면 다 버린다. 다 버리고 패키지만 한다겠어요. 여기 이 차는 단품목으로만 장착이 돼 있어. 뭐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렸어.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됐다. 그래서 단품목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됐다 해서 썬루프 60 60을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고 써있죠. 60을 대신 어딘가 옵션이 하나 고장났다고 견적 나온 거 있어. 고장났을 때는 스마트 키는 고장나서 단품목 옵션에 스마트 키죠. 고장나서 20만원 0.9 적용시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단품목이야. 따져본 분량 있음이죠. 이래서 종합상태가 끝났어요. 종합상태 끝났습니다. 종합상태가 끝났다. 다음에 이제 뭐 할 차례야? 종합상태. 원래는 종합상태 이렇게 합계를 쭉 더해야 되는데 여기 59 나왔는데 이거 맞아요? 여기 합계가 틀린 것 같아요. 저도 틀리죠. 이렇게 이렇게 저도 틀리고 하니까 이 합계를 굳이 낼 필요 없다. 내지 말자. 그래서 특별 이력이 93에서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 종합 상태까지 풀었습니다. 종합 상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시고. 페이지 넘겨가면서 주행거리 있으면 주행거리 계산, 차대번호 있으면 차대번호 계산, 차대번호가 없어 통과. 다음 배출가스, 다음에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색상, 옵션까지 종합 상태죠. 종합 상태. 그래서 얘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종합 상태. 종합 상태 끝나면은 수리 이력과 수리 필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미래모빌리티과에서 자동차 진단평가 전공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주 2일 수업, 전액 장학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육성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1.5년의 교육과정으로 2년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 조기 취업과 조기 졸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1학년 1, 2학기와 계절학기에는 대학에서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을 받고 2학년 1학기에는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학교에서는 재학생의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됩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 대학과 기업이 면접에 함께 참여하며 채용을 약속합니다. 또한 전액 장학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1학년 정규학기 등록금은 모두 무료입니다. 수업은 주 2회,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부담이 적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기 만에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학년은 기업 맞춤형 교육을, 2학년은 회사에 들어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총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전공에서는 자동차의 장치, 구조, 기능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자동차 정비, 검사, 성능 점검 등 전문 인력을 배출합니다. 교육을 받으며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정비 기능사, 자동차 진단평가사, EV 진단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자동차 진단, 정비 검사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정보인증 또는 우수기업에 선정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8곳 이상의 자동차 진단 평가 전문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생 선발은 서류 접수, 평가, 면접, 채용 합격, 최종 선발 순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자격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 주어집니다. 전형 일정은 24년 9월 9일부터 25년 1월 14일까지 1차에서 3차 총 3차례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동차 진단 평가 수업은 사진과 같이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는 관심학과 등록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QR코드 스캔 혹은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관심학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휴대폰 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교명, 이메일 주소, 성별과 유형을 입력해주세요. 미래모빌리티과를 관심학과로 선택해주시고 수신 동의를 체크한 후 입시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은 아래 QR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